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이토마토 최배운 전문가 투자클럽에서 진행하는 정권방송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10월 3일 저녁입니다. 7일 연휴, 추석 연휴를 잘 쉬셨죠? 이제 우리 시장도 9월달, 긴 9월 추석 전에 9월 긴 연휴에 그 경계감으로 잘 못 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큰 악재는 없었는데 계속 흘러내렸었죠. 이제 좀 더 9월보다 나은 시장이 될 걸로 보이고 오늘은 이제 3배 종목 늘렸다. 중대형주 집중투자 적기도래. 소형주, 중형주, 그 특별한 소수의 대형주 22년도 각종 테마 장세는 돌아갈 만큼 다 돌아갔습니다. 뭐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별별 테마도 소형주 뭐 모든 게 다 올라간 게 아니라 좀 차별적으로 쏠림 현상에 의해서 갔죠. 시장은 1년 이상 즉 한 8개월 이상 어떤 테마도 이어지지 않고 주도주가 이어진 적은 많지 않아요. 한 10년 동안 2008년도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망했다 그랬을 때 그때 2008년도 10월이 저점이었는데 그 이후도 2009년부터 뭐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대다수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2008년도, 9년도, 10년까지 이어진 것은 차하정, 자동차, 화학, 정유, 자동차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때 우리 왜 올라갔냐면 그때 당시에 미국이 망했다고 흥하니까 뭐 그냥 회복만 해도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가 2천 원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3천짜리는 1,000원 내려오고 10만짜리는 10만원 깨지고 10만원대 올려주신 깨지고 뭐 5, 6만원 이렇게 내려오고 뭐 대다수가 마이너스 60%대에서 70% 내려온 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급등주도 마이너스 80%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고성장주들도 그러다가 2009년도 1년 만에 뭐 2년 안 돼서 다 회복했습니다. 고성장주들은 그러면 2008년도 급락했을 때 고성장주를 샀으면 기본적으로 몇 배는 먹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가격을 보고 주로 주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격은 대중들이 움직입니다. 물론 이제 특급 1급 세력들은 움직인다고 볼 수 있지만 1급 세력들은 뭐 바닥권부터 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투자 원칙 하에 매수를 해서 남들이 한호할 때 조금씩 빠지든지 어느 시점에 고점에 빠집니다. 그래서 늘 보고 하는데 실제로 그보다 더 큰 것은 크게 올리는 것은 개미 투자자고 크게 내리게 하는 것도 개미 투자자입니다. 즉 공포와 탐욕을 일삼는 게 일반 투자자의 90%입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 90% 했던 주식, 즉 강풍이 불어닥친 주식은 낙폭 가대란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게 올해 시장에 특히 앞으로 시장도 특히 투자 포인트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한 1, 20분 한 30분은 걸리겠죠. 제가 한 짧게 원래 동영상 이렇게 하는 거 한 30분 이내로 끝내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말이 많아가지고 1시간도 하고 그러는데 동방부사 일동주 TV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리고 토마토 TV, 토마토 정권통 이 토마토에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네이버로 카카오 뭐 각종 톡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 리딩방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 사진 걸어놓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사치니까 지금은 올해는 뭐 저를 사칭한 사람은 많지는 않겠죠. 21년도 뭐 동방버서 워낙 잘 나갈 때는
여기저기서 전부 다 사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맞는지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면 주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생각보다 아주 쉬운데 돈에 욕심이 멀어서 그냥 빨리 사고 팔아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내 돈을 시장에 갖다 바칩니다. 누군가 1조를 벌면 누군가 1조는 잃어요. 선물 시장은 100% 제로섬인데 만기가 있어서 그렇고 주식은 만기가 없잖아요. 주식 투자의 장점이 만기가 없습니다. 그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내 주식은 제로가 되진 않아요. 근데 회사가 망하는 것도 있죠. 1년에 뭐 한 20개 내외 되니까 한 ETF 이런 거 다 빼면 파생상품 빼면 뭐 한 2200개 정도 됩니다. 코스닥 코스피 한 850개 정도 되고요. 코스닥 1200개 한 2000개 되고 그럼 2000개 중에 망하는 게 20개면 얼마 안 되잖아요. 확률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식 도박을 일삼는 투자자들은 그 퇴출되는 주식이 한 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주식하다 보면 그 한 종목 들어가 있다는 분들은 전부 다 도박을 좋아하는, 즉 가격만 보고 사고 파는, 기업을 분석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누가 정보에 의해서 누가 사라 그랬다더라 그러고 나서 이 위험한 주식인 줄 알고 손절을 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도 있겠죠. 평생 한 번은 뭐 퇴출되는 종목이라도 이런 거 내가 갖고 있어도 다시는 안 하면 되잖아요. 한 번은 뭐 경험할 수 있으니까. 주식 돈 버는 방법에 있어 여러 가지 워낙 많은 방법이 있는데 주식 시장은 몇 가지 없습니다. 주식 시장 몇 가지가 없어요. 왜 몇 가지가 없냐면 대다수 많은 분들이 남들이 가는 주식 투자의 방법 단계별로 보면 다 그렇게 거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식 인생도 비슷하지만 인생이 뭐 특별하지 않잖아요. 특별한 뭐 상위 5% 정도는 인생 역전을 하고 못난 집안에서 개천에서 이목이든지 용이 나든지 하고 안 그러면 개천에서 용이 안 나잖아요. 그죠? 집안 대대로 내려가면서 비슷해요. 특별하게 정말 잘난 자식이나 누가 있어서 그 집안에 잘난 자식은 정말 나오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도 그런데 주식은 오죽하겠습니까? 돈은 인생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돈은 실제로 한 평생 30부터 시작해서 60까지 주식을 하면 버는 사람들은 상위 5% 정도 될 거야.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20%. 한 10년 정도 해서 돈을 벌면 다시는 안 하면 되는데, 아니면 돈을 1년 동안 벌었다. 그럼 다시는 주식 안 하면 번 거잖아요. 근데 계속 하게 됩니다. 빼서 쓰기도 하고, 한때는 많이 벌었다 빼쓰고 또 다시 하다 또 깨놓고 결국은 주식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다수가 많이 폭락했을 때 주식을 사고 싶어 합니다. 많이 빠졌을 때 주식을 사서 그 다음에 해보면 돈이 몇 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럼 우리나라는 뭐 IMF도 그렇고 없고, 세계인들은 주식 투자 세계인들 2008년도 전에부터 했던 사람들은 2008년 대폭락이 나가지고 대다수 주식이 마이너스 80% 났는데 그 전에 고점, 그 전에 사선 고점보다 마이너스 80% 났어요. 그럼 2008년도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러다가 예금도 깨고 적금도 깨고 다 해서 그냥 주식 샀으면 가만히 갖고 있어도 3배는 기본이고요. 10배는 났을 거야 아마. 2008년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10배 안 남은 주식도 있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을 못하죠. 그게 나의 투자 심리가 대중 투자 심리로 작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제가 그런 관련된 얘기 구체적으로 뭐 아카데미처럼 체계적으로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3배 종목
3배 정도 늘렸습니다. 눈 감고도 10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1년에서 늦으면 2년 정도 안에 저는 25년도까지 25년도 말까지 10개는 찍어낼 수 있습니다. 3배. 10개 중 10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뭐 인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안 하니 그런데 시간 지나면 거의 다 맞춥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기 종목은 다 맞췄는데 어떤 업종에서 100배 간다면 100배 종목까지 사전에 맞추잖아요. 올해 들어서 2차전지 이야기하신 분들 그냥 인기를 위해서 사는 그냥 뭐 하는 분들이고 2차전지 배터리를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장기 투자를 대해서 뭐 사고팔가 아니라 좋다고 계속 밀어붙인 대한민국의 장기 전문가는 저밖에 없습니다. 모든 방송을 통틀어서 2016년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모든 사람은 이제 2차 전기차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2017년도 초에도 TV 방송에 나가서 혼자만 트럼프 대통령 혼자 미국 혼자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 최고의 기회다. 2017년 초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삼성 SDI 초대형주만 사도 7배, 8배 갔죠. 지금도 뭐 6, 5배 와 있는 거죠. 그때 당시 보면. 그리고 뭐 에코프로 봤으면 얼마야, 그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해서 버스코 케미컬도 마찬가지고. 이제 3배 정도 늘렸지만요. 그냥 낙폭 가대가 그냥 3배는 올라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강풍이 불어닥친 주식인 포스코 홀딩스다. 그럼 포스코 홀딩스 50만원 때 사가지고 3배가 한 150만 가야 되는데 1, 2년 동안 1년 정도 2년 동안은 25년도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내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포스코 홀딩스는 목표가 찍었기 때문에 반전을 할 수 있지만 50%도 쉽지 않아요. 에코프로 끝났습니다. 153만원으로 다시 200만원 간다. 뭐 200만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200만 가봤자 지금 더블밖에 안 나요. 3배가 안 나죠. 250만원 가야 3배인데 안 나요. 이렇게 저 강풍이 불어닥친 주식에는 3배가 나오지 않아요. 3배나 10배씩.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좋은데 그걸 갖다 썼다는 거죠. 이미 고점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21년도에서는 카카오라다. 모든 사람이 카카오에 집중돼 있어 가지고 21년도 초 막 20년도 말 21년도 초에 21년도 상반기에 모든 전문가들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그랬어요. 슈퍼 사이클. 삼성전자도 오르고 난리 쳤으니까 1월달에 그때 반도체 슈퍼 사이클. 제가 21년도 그때 TV 방송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2년 뒤에 23년도에 디램값이 반타작 날 거다. 보유하면 안 된다. 반타작 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야기해놓고 조금 더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저만 비난하죠. 실제로 그래 됐죠. 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주식 시장을 보면서 80년대부터 본 건 아니고 제가 언제지? 94년도부터 이제 주식을 했으니까 저는 뭐 주식을 하기로 들어갔으니까 94년도부터 제가 시장 전망하고 뭐 다 했으니까 하는 일이 그렇게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하고 그랬으니까 작은 배분 포트폴리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봤는데 80년부터 계산해도 400배, 500배 간 주식은 없어요. 지금까지 500배 간 주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가 500배 나와야만 200만원 가는 거예요. 4, 5, 20, 200만원. 그럼 에코프로가 200만원 가야만 500배 나오는 거예요. 왜?
3,880원이 시작가니까 최저가 시작가니까 38만 8천 원이 100 빼고요. 그 다음에 얼마예요? 78만 원이 200 빼고요. 그 다음에 300배는 잘 없어요. 그죠? 400배 끝이에요. 그 153만 원이에요. 정확히 찍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38만 40만 원 갔을 때 한 48만 원 정도 돌파를 안착하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는 거기서 조정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38%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서 78만 원에서 70만 원에 팔면 될 거다. 비중을 축소 의견을 드렸고 목표가 200배로. 그런데 여기서 20%를 안 내려왔어요. 83만 찍고 20% 이상 안 내려오니까 다시 가버리는 거. 조정을 조금밖에 안 받고 바로 가서 153만 찍었죠. 끝났죠. 끝났어요. 이제 회복해서 고점 돌파 시도 뭐 이런 건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못한다고 100% 봅니다. 올해 11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되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 이제 그거 오히려 그 이후도 빠져요. 그죠? 그래서 차별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양극재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반등은 하겠죠. 사상 고점 돌파 시도를 한다든지 그 정도는 합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3배 종목은 늘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식인지 한번 보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배 나는 주식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어저께 지금 우리 시장이 노는 날 연휴 때 여기가 9월 20일이고 여기가 9월 28일, 29일, 10월 2일이죠. 나스닥 종합을 보시면 나스닥 요 3일 동안 지금 우리가 연휴 때 오늘 저녁에도 있지만 요렇게 되면 이게 급락하지 않아요. 오늘 밤에 이렇게 급락을 바로 하지 않아요. 오늘 밤도 나스닥은. 그러면 급락하지 않으니까 쭉 올라가다 살았죠. 우리 연휴 때 오히려. 그래서 연휴 때 매도를 많이 치는 것보다는 자 살았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 조정받고 있죠. 10초 반전을 한 반등 타이밍입니다. 10월 초. 다시 10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 다시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10월 달에 이게 이렇게 양봉이 나스닥 종합입니다. 양봉 이렇게 뜨면 안정적인 거예요. 하늘선에서. 그죠? 하늘선에 걸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하죠. 왜 나스닥이 이렇게 강할까? 가을권이니까 강해요. 왜 강할까? 지금 미국의 경기가 좋은 거죠. 어저께 미국에 나온 제조업 지표도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는 거죠. 지금 경기는 둔화가 되고 있지만 둔화가 제대로 안 되고 연착륙이 아니라 그냥 경기가 강세. 미국은 경기가 오늘 미국만 좋아요 지금. 자, 미국 제조업 지표가 9월 달입니다. 9월 ISM 제조업 지수가 지난달은 47.6이었는데 이번 달은 49.0으로 나왔어요. 와, 그럼 예상은 49.0, 예상은 47.8. 이거보다 조금 더 개선될 거라는데 많이 개선됐죠. 50이 기준입니다. 50 이하는 둔하고 50 이상은 경기가 좋다는 거죠. 하루에. 자, 그러면 49니까 많이 괜찮은 거예요. 제조업 지수가. ISM 제조업 지수가 우리나라의 IT 업종에 많이 영향을 끼쳐요. 왜냐하면 미국의 제조업이 좋으면 우리 IT 수출이 잘 되고 하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적으로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상에 가 있으면 우리가 미국의 수출이 제대로 잘 되는 거 미국이 경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줄어든 것을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도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제 요게 우리나라 반도체 많이 줄은 게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반도체가 월별 대비하면 뭐 반도체 수출이 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월 대비도 많이 올라가고 아직은 작년도 가을 정도는 회복을 못했지만 그 근처까지 반도체가 수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제 전체 중국이 살아나면 중국에 대한 우리 반도체 수출이 본격화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면 화학이나 다른 것도 좀 해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나아집니다.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가면서 좋아져야 되겠죠.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크게 빠지지 않고 반등장에 들어가 있다.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시고요. 자, 엔비디아도 그렇고 올랐는데요. 3일 동안 올랐죠. 28일, 29, 3일. 이 오른 이유는 물론 미국 국채 금리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급등해가지고 근데 빅7 미국의 빅7 여러분 아는 대기업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테슬라 이렇게 빅7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사야 된다. 조정받을 때. 그래서 테슬라도 뭐 좀 올랐고 자 엔비디아는 지금 3일째 올랐죠. 테슬라도 지금 28일 있다가 29일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은행이죠. 우리나라 증권사 같은 애널리스트가 실적 발표 전에 사야 된다. 그런 보고서를 제출해서 매수세가 유입됐고 그 다음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그리고 유가가 90달러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전체적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런데 제조업하고 좋은데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둔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시면 테슬라도 더 이상 안 빠지려고 매물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꺾여더라도 크지 않다. 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주에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보고요. 이제 9월달은 보시면 나스닥 이렇게 잘 빠졌죠. 제가 9월 초에 8월 말에 9월 1일 날 9월달 전망하면서 나스닥은 9월에 하향이다. 내려간다. 우리도 내려간다. 그리고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는 10월달까지 조정장이다. 우리는 10월달에는 반등장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했는데 10월 6일 금요일날 아침 7시 35분에 40분에 모닝 인사이트에서 10월달 전망을 미국장하고 우리장을 같이 해드릴 겁니다. 그때 보시고 시장은 자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08년도 있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그룹 거죠. 얘도 하나 그룹도 두산 그룹도 전쟁이 나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최대 수의 그룹이 두산 그룹과 하나 그룹입니다. 방산도 있고요. 중기계부터 이런 기업들이 드디어 다 살았습니다. 자기 일에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 구조조정하고 집중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10년, 20년 안에 큰 기회가 오는 거죠. 이 큰 기회를 잡은 게 두산 그룹입니다. 두산도 그랬는데 두산이 이제 이때 2007년도까지는 워낙 쭉 성장 왜냐하면 중국 대성장이 그냥 기술이 있든 없든지 그냥 하기만 하면 돈을 버는 시대였습니다. 화학, 조선, 기계, 철강, 건설은 좀 중국에 집중 못 들어 이런 조선, 기계, 화학은 그냥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그냥 꼭 깃발만 꽂아도 돈 버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안 하고 그냥 했다가 방만하게 운영했다가 2010년도 이후부터 미국, 중국이 소비 시대로 들어가면서 건설 시대 소비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땅 짓고 건물 짓는 시대, 땅 파고 건물 짓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땅 파고 건물 아파트 지었으니까 그 안에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국민들의 수준 높아요. 그래서 소비 시대로 넘어가서 그걸 대체를 못해서 거의 다 그동안 번 걸 까먹고 회사만 방문해서 망해갔습니다. 거의 망해갔죠. 2020년도 전까지 19년도이니까 망해가다가 20년도 코로나 때문에 같이 주가는 같이 빠졌지만 그때 이후로 실적이 쭉 좋아져서 보세요. 이거 두산도 지금 뭐 IPO 두산 로보틱스 IPO에서 돈이 뭐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21년도 이미 코로나 시대다 전쟁이 나구나. 또 오히려 또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최고가가 16만 6천이 25만. 2007년도에 아직은 돌파를 못했지만 살아났죠. 결국은 만약에 7년이고 17년도 27년도 15년 동안 만 요게 고가에 샀다면 손절을 해야 되죠. 이런 주식은 당연히 소비시대 넘어간다. 그 시대 흐름 못 봤다면 뭐 밑에 손절하고 글로 갈아타면 되지. 뭐 못 봤다 쳐요. 그죠? 그것도 손절하는 주식이죠. 고점 싸면 이때 강풍이 불어닥친 주식들이에요. 강풍이 불어닥쳤으면 그 이후에 계속 실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2010년까지 실적이 다 좋았습니다. 그때까지. 근데 미국이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 가지고 부동산 때문에 금융미국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갑자기 실적이 좋았다. 그때 끝없이 안 좋아진 거죠.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러면 당연히 기계 이런 거 다 빠져나왔어요. 이제 새로운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것은 두산그룹들은 전체 다시 실적이 내고 구조조정이 다 끝나고 나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도 마찬가지죠. 자, 하나도 근데 아직 하나가 뭐 방사는 여러 가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 좋아요. 생명, 하나생명, 하나 대한생명이 있죠. 선보 생명, 금융은 성장을 못하죠. 하나에는 그 다음에 하나 관련된 뭐 리조트 이런 것도 안 되고 건설도 그렇고 안 되고 결국은 방산만 된 거죠. 그죠? 그럼 하나 보세요. 하나 손해보면 생명 이런 거 다 안 되는 업종이죠. 정권도 마찬가지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죠? 하나 솔루션은 좋은데 화학은 지금 못 하잖아요. 중국 때문에. 그러면 태양광 쪽이 뭐 좋은데 아직까지 그게 좋아지긴 아직 멀었죠. 그래 하나 회사 되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좋은 거죠.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죠? 저도 여기까지는 관심 꺼라 그랬습니다. 항상. 근데 우주 시대에도 수혜주가 1등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등주죠. 그런데 방산을 하면서 다 돌파했죠. 이거 돌파했죠. 이게 고점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제가 요거를 제가 집 팔아서 사야 된다고 옛날엔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장기 투자를 집 팔아서 주식을 사라. 요 이야기를 했다가 찬티가 300만이면 안티가 200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2010년도 12년도 인터넷 보면 네이버에 아직도 있을 까 아마 엄청나게 욕해놓은 적 있어요. 그죠? 집 팔아서 사라 그랬다고. 그거 내가 진짜 집 팔아서 사가지고 그럼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마이크가 잠깐 꺼지면 제가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집 팔아서 사야 될 주식을 2000 내가 8년 전문가를 2010년부터 했으니까. 근데 그 전에 주위 지인 아는 사람들 하이닉스를 최초가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때 내가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2008년도에) 여기 2008년 11월 25일인가
저가가 5,770원에 갔는데 유상전자를 하기 전에 5,770원 갔다 망한다 그래서 적자가 엄청 심해서. 근데 제가 2008년도 11월 달에 DRAM 반도체 가격을 예측을 하면 하이닉스 주가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DRAM 반도체 가격이 0.83달러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8년도 10월에 미국이 망한다 뭐 난리 났어요. 9월에 그게 저까지. 근데 이 0.83달러 가가지고 DRAM 값이 2008년도 11월 20 0.83달러 갔어요. 제가 1년 뒤에 이 가격 0.8이 따버리면 얼마죠? 1.65달러죠. 그죠? 제가 1년 안에 아마 1년 뒤 정도 내에 2009년도 말 전에 1.65달러 갈 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올라가서 2.38은 24, 2.8달러 정도 갈 거다. 3배 정도 오를 거다. 앞으로 2, 3년 안에. 그래가지고 이 주식은 6,000원짜리인데 7,000원. 3년 안에 3만원 가니까 5배잖아요. 5, 6은 30. 집을 팔아서 사놓고 3년 동안 집 팔아가지고 3년 동안 월세 살든 뭘 사든지 있으면 그 판 걸로 집이 최소 3채나 5채 생긴다. 3배에서 5배 가니까 3채나 한 채 있으니까 2채도 3채잖아. 3채나 5채 되니까 집 팔아서 사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가 찍고 끝없이 빠졌고 1350원인가 유상증자 했어요. 다음 그때도 유상증자 다 받아라. 5,800원에 유상증자 받고 1,500원 유상증자 받고 그때 그 다음에 3월 5월달에 유상증자 나오는데 7월까지 그때도 오히려 올라가니까 사고 계속 가만히 있던 유상증자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1,500원 제 지인은 유상증자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3만원대 팔았어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반도체를 사야 되는 거죠. 반도체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 왜 0.83달러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의 BEP 단가가 0.8달러예요. 0.80달러예요. 0.8달러가 BEP고요. 이미 하이닉스는 1.2달러가 BEP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2008년도 1.2에서 0.83달러 왔으니까 적자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건 1.2달러가 흑자 전환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1.6달러가 2.4달러 가면 엄청나게 이익이 나는 거죠. 그동안 적자를 맺고 있었어요. 바로 살아납니다. 실제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팔린 것은 그 이후고요. 그러니까 위기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반도체 메모리는 그 언제 사요? 위기 때 작년에 사야 되는 거죠. 제일 난리 났을 때 만약에 산다면. 그럼 2022년도 고점 대비 반타작 났잖아요. 60% 빠졌나요? 15만에 4만원 4, 5, 20 6만원 최저가 얼마예요? 74,000원 73,000원 한 50% 좀 더 빠졌죠. 15만 75,000원 50% 빠지다. 이게 워낙 대요. 그 과거에 만약 SK 하이닉스 SK 그룹 게 아니라면 50% 60% 70% 빠졌을 거예요. 근데 SK 하이닉스 SK 그룹이라서 SK 텔레콤이 모여서 가지고 돈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0%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2021년도 22년도 삼성전자 51,800원이니까 한 40% 빠졌죠. 훨씬 몇 프로 빠졌죠. 이것도.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도 있고 그다음에 IT 가전이 많아요. 그래서 가전도 많고 그래서 휴대폰도 있고 그래서 휴대폰은 가전 안 팔리기 때문에 코로나 때 다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DRAM도 빠지고 해서 많이 빠졌어요. 이것도 거의 51,800원이니까 얼마예요, 그죠? 45,000원 빠졌잖아요. 45% 많이 빠졌죠. 하이닉스 조금 더 빠졌지만 그래서 이렇게 폭락했을 때 사면 무조건 보장됩니다. 이 96,800원이 이 96,800원이 돌파를 해. 언제 돌파할까?
평균적 한 3년이나 5년, 3년 정도 걸려요. 여기부터 시작되면 3년째 반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3년째 반전 하나, 둘, 세 번. 벌써 3년째 반전 하나, 둘, 2년, 3년. 마찬가지 그죠? 항상 비슷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27년도 전까지 27년도까지 요걸 돌파할 거로 보여요. 돌파해서 27년도 돌파해서 얼마? 여기서 50% 바닥 대비해서 3배. 그래서 15만 이상에서 16만원, 20만, 28만원, 50% 얼마요? 15만원, 그죠? 그러니까 한 15만원에서 한 17만원 정도 사이에 가지 않을까? 27년도 전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금 사는 분들은, 몰렸던 분들은. 27년 아직 멀었어요. 24년도, 25년도, 한 3, 4년 더 기다린다 생각해야만 돼. 1년 동안 한 3%밖에 안 나오겠죠. 배당, 분기 배당 다 받으면. 그런 주식이에요. 비메모 반도체 쪽이 파운드리가 점유율이 한 35% 정도 간다면 이 주식은 시가총액 1천조 이상 갈 걸로 보여요. 16만 이상. 27년도 정도 되면 비메모 반도체 파운드리가 한 기본적으로 한 25%에서 35% 사이 가지 않을까 보여요. 저의 예측이에요. 그래서 그런 길 개념 알고 사야 되고, 보세요. 이것도 강풍이 불어덩친 주식은 그 좋다는 삼성,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가지고 21년도 온통 어디서 보고 장기 투자,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를 하면 된다 이렇게 올라갔지 않냐. 지금까지 가장 많이 올라온 주식이 한국에서 삼성전자니까 아무 때나 사서 갖고 있어도 된다. 물론 갖고 있어도 되죠. 아무 때나 사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가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도 잃어버린 20년 가고 우리나라도 잃어버린 20년 가는데 똑같이.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하겠냐고요. 그죠?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IT 가전 다 성장 안 하죠. 휴대폰도 성장 안 하죠. 그죠? 그럼 삼성전자 유일하게 성장하는 주식은 파운드리밖에 없죠. 비메모리. 그 다음에 AI 반도체 관련된 파운드리 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돌파하려면. 27년도를 왜 기준으로 삼냐면 27년도는 자율주행차 원년이 될 거예요. 완전 자율주행차 원년. 인조인간의 원년이 27년도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27년도 인조인간 시대의 수혜주들은 27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올해 양극재처럼 성장할 걸로 보여요. 주가가 갈 걸로 보여요. 27년도. 그 전에 대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강풍이 불어닥친 주식은 지금까지 그런 게 없어요. 아까 하나 에어로스파이스다. 즉 2008년도죠. 그죠? 하이닉스 다음에 이건 2005년도 첫 번째가 2005년도 이거였군요. 이게 삼성테크노인이에요. 삼성테크노인. 하나그룹 넘어가서 그런데 하나그룹은 삼성정밀이랑 뭐 있고. 자, 2005년도 여기에 2005년도 제가 골프를 처음 2004년도부터 골프장 만난 사람보다 무조건 집 팔아서 한 에어로스페이스 사라고 했어요. 그때 삼성테크노인 사라고 했어요. 제가 노트북을 갖고 와이브로를 연결해서 주식도 보고 그랬는데 그 와이브로의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포스 데이터예요. 그것도 엄청 올라갔지만 그 와이브로 시대가 안 왔잖아요. 그죠? 이동통 와이브로 시대가 안 오고 스마트폰 시대가 바로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2008년도에 2000 여기에서 핸드폰 2008년도 애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요때는 디카 시대에 디카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다니는 100만 원짜리 카메라 디카. 그래서 디카 시대 1등 수혜주는 삼성테크노인이에요. 우리나라 유일한 디카 삼성 디카 디지털 카메라. 그래서 여기 12,000 돌파 무조건 3만 원 간다는데 실제로 이렇게 갔어요. 그죠? 집 팔아서 이것도 저는 만원대 주식을 최초 추천할 때 만원대 주식을 잘해요. 아니면 6,000원, 만원 초반, 11,000원 정도에서 제가 주로 추천을 장기적으로 장기 종목 11,000원대 아니면 1,000원대 아니면 뭐 6,000원대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만원대 주식은 성장하면 3만대 무조건 찍고요.
전단 주식은 3,000원 무조건 찍어요. 3,000원대. 그리고 만원대 주식이 10만원대 가는 주식은 시대가 확 바뀌면 10만원대 가요. 그래서 이것도 12,000원 이렇게 돌파하면서 이렇게 12만원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2010년도 제가 10만원 이하에는 보유 금지 시켰습니다. 디카 시대가 카메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50만 화소였습니다. 2010년도는 카메라에 스마트폰에 삼성이 50만 화소를 넣었어요. 50만 화소 괜찮아요. 그러니까 50만 화소가 뭐 200만 화소 간다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면 디카는 다 안 팔리는 거예요. 10만 원하고 디카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카 주식 팔고 그러면 여기 팔아서 있잖아요. 뭔 주식 사야 돼요? 카메라 모듈 주식 사면 되잖아요. 카메라 모듈 주식이 티카가 카메라로 들어가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래 보세요. 여기 2008년도에 얼마 빠졌냐고요? 여기가 12만에서 여기 참 여기 77,000원에서 2008 미국이 망했다 그래서 2만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얼마 빠졌을까요? 75% 정도 빠졌어요. 이게 고점 대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디카는 잘 팔리는데 팔리고 이상 없이 팔리는데 잠시는 잘 안 팔리게 돼. 미국이 망했다 그러니까 막 세계가 난리 났잖아요. 그래도 미국은 은행이 망한 거지. 돈이 채권국가, 발권국가니까 돈 찍어서 은행 다 갖다 밀어 넣으면 돼요. 그죠? 우리나라는 IMF 자금을 가지고 외국 자금을 가서 은행을 살린 거죠. 미국은 자기들 직접 자본제로 만들고 돈 찍어서 갖다 지원하면 됩니다. 저도 그때 2010년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이닉스 사고 최고의 기회라 그랬는데 2005년도 여기서 여기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여기 3만에서 7만원대 하고 다시 안 했어요. 그죠? 여기서 잠깐 했지만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7만원 팔지 않고 2만원 2만원까지 7만원 7천짜리 2만원까지 안 팔고 여기서 더 샀어야 더 샀으면 요 한 종목 인생 역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만원대 사가지고 만원 사가지고 제가 12,000원 15,000원 14,000원 5,000원 다 올인하고 그래서 2005년도에 10월달 초에 골프장에 있을 때 한가 맞았어요. 다 올인해가지고 뭐 한가 맞아도 이미 먹은 상태니까 15,000원 내에서 북한 핵 실험했다고 그래서 한가 맞았는데도 저바가 두고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피닉스 파크에 가서 1박 그래서 올라간다고 뭐 핵실험 일시적이니까 한가 갔다가 다음날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 이렇게 계속 갔어요. 미국이 망했다고 그랬을 때는 내 주식을 안 팔았다면 모든 사람들한테 못 팔겠다면 저를 엄청나게 욕하고 여기서 왜 안 팔아줬냐 난리치겠죠. 여기서 사라고 막 집 팔아 사라고 그러겠어. 여기서 집 팔아 사라 그러는데 또 팔아 사라 그랬어. 뭐 엄청나게 여기서 파는 거랑 10만 원에 파는 거랑 3만 원대 파는 거랑 돈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여기가 실제 6,000원대 뭐 이렇게 해서 만원이에요. 뭐 1,000만원치 샀어요. 1,000만 사면 여기 3만 사면 3,500만 됐어요. 와 팔아가지고 3,500만짜리 팔아가지고 야 난 팔았네. 여기 미국이 망했다 그럴 때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 망했을 때 나는 3,500만 3배나 건지고 주식을 안 샀네. 안 사가지고 나는 돈을 벌었다고 남들은 요 위에서 3,500원대 안 팔아가지고 다시 2,000만 오니까 야 그때 팔지 왜 안 팔아서 아니다 7,000만 여기 7,000만 갔어요. 7,000만 갔다가 3,500만원 3만대 팔아가지고 와 7만원 가니까 7만대가 막가니 또 10만원 간 데가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밑에 손절해 버렸어요. 그 손절하면 3,500만 샀다 여기가 돈 1,000만원 뭐 3,000 벌었다 1,000만원 2,000 벌었어. 그래도 내려오니까 2만원 오니까 와 그때 잘 팔았지. 안 그랬어 얼마나 손해야. 온갖 그때 상황을 보면서 하겠죠. 자기 잘났다고. 그래봤자 뭐합니까. 이보다 장기 투자 더 큰 생각, 더 큰 위에 있는데
그럼 여기 3천만 원대 내가 건진 사람하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이 디카 폭발에 남들이 여기선 디카 없어서 뭐 주식 없어서 뭐 사는 이거 한 번에 걸려갔잖아요. 몇 배가 1년 만에 몇 배가 되냐고요? 금융위기가 해소가 되니까 1년 만에 6배 올랐어요. 5배. 1년 만에 저가에 안 샀더라도 그냥 3배, 3.5배 여기 사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갖고 있으면 3천짜리 억대자죠. 1억. 1,000만이 3천만인데 그러면 팔아난 주식을 현금 갖고 있던 다른 주식을 샀으면 그것도 물렸겠지. 그죠? 근데 그거 고성장주를 팔아서 안정한 주식을 사서 안 물렸다 쳐요. 얼마 안 올랐어요. 그런 주식은. 사상 고점 돌파를 이 고점 이 77,000 돌파를 못하고 대다수 그 안에서 있었어요. 이렇게 이때 금융위기 전에 여기 돌파한 주식은 전부 다 고성장주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주식, 앞으로 성장한 주식만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7,000이 나왔으면 이 밑에서 아무 때나 사도 나는 77,000과 이익이 보장돼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고성장 주식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주식 사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러면 올해 이렇게 갔죠. 583,000원. 저는 2006년부터 2010년 지금까지 호텔 아카데미도 마찬가지고 모두 양극전 2023년도 팔려고 그랬습니다. 2030년까지 들고 가서 배당 받으려면 동박 주식을 갖고 있고 2025년까지 주식하고 말 거면 양극재 사가지고 23년도 팔아먹으면 된다. 2년 전에 업황의 최정점은 25년도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2026년부터 저는. 근데 지금 25년도 정도에 저는 25년도 양극재가 사상 정점 업황이 최고점이라고 보는데 요게 조금 길어지면 좀 지연되고 있어. 코로나 때 지연돼가지고 27년도가 정점이라고 봐요. 그죠? 그러면 2, 3년 전이니까 25년도에 주식을 다 팔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죠? 그러면 23년도에 이미 제가 예측한 고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 고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제는 23년도니까 24년도 내년에 해봤자 이거 회복 못해요. 고점 돌파를 못합니다. 내년에는 25년도 돌파 시도를 하겠죠. 돌파하든지. 돌파하더라도 여기서 50%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50% 나면 90만이잖아요. 100만 이상 안 간다. 그러면 지금 사봤자 4배 정도 나오죠. 3배 정도. 75만이니까 돌파하면 한 50%면 75만이니까 3배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밑으로 내려갔을 때 한 3배는 거의 나와요. 그러면. 근데 3배가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 이것은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주식이기 때문에 배터리 40%의 비용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좋을 때 이익도 크게 늘 때 같이 빨리 늘어요. 이익도 빨리 나와요. 실적이. 그런데 또한 끝으로 업황이 나빠져 가지고 경쟁이 격화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만큼 시설 양산한 게 오히려 마진이 먼저 축소되고 나서 양산이 다른 업체들이 계속 들어오면 계속 진입 장벽이 아주 낮기 때문에 양산 업체들이 계속 생기면 한정되겠죠. 국내 업체로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요 주식은 어쨌든 양극재는 배합 기술입니다. 즉 화학입니다. 화학은 기본적으로 등락을 합니다. 경기에 의해서 등락한다. 그럼 이 경기는 양극재는 경기가 뭐예요? 전기차 경기겠죠. 전기차도 경기를 타는 거죠. 자동차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선까지 성장할 때까지 20% 성장할 때까지는 고성장이 보장되지만 그 이후부터 20% 이상부터는 주식이 안 갑니다. 급등하지 않아요. 중국처럼.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2배 정도 산업이 성장하고요. 미국은 아직도 7, 8%니까 한 3배 정도 성장해요. 미국은. 그럼 미국으로 가면 3배 정도 성장하기 때문에 주가가 10배가 올라야 되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미국에 들어간 주식이 이미 10배가 올라버렸잖아요. 10배 이상이. 25년까지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에 성장한 게 반영 공장도 아직 안 짓고 지으려고 그랬나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주식은 10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주식가가.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금 이 강풍이 불어닥친 주식들이죠. 그러면 강풍이 불어닥친 주식은 낙폭 가대는 없어요. 그래서 낙폭 가대라고 사신 분들 지금까지 올해 정도에 사신 분들 올해 사가지고 2차전지 주식을 올해 사서 수익이 나서 여기서 수익이 나가지고 팔아먹었다 다시 샀다가 물렸어요. 사실 먹었던 거 다 토해낼 거예요. 양극재로 3배 먹은 사람 잘 없을 거야 아마. 한 번도 매매를 안 하면 3배 먹고 나올 수가 있는데 5배를 20만원 사가지고 여기 10만원 때부터 올라갔으니까 실제로 그 전에 올해 초에 10만원 때 그럼 50만 5배 올라갔잖아. 10만원 사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여기 또 샀겠죠. 20만원대에서 그러면 50만원 고점에 팔아봤자 2배밖에 못 먹은 거예요. 자 1000만원 2000만원이 됐으면 뭐 그대로 있었으면 한 번 매매가 딱 지금까지 안 샀으면 되지만 샀다 팔았다 하신 분들은 여기서 되게 재매수를 했을 거예요. 주로 손절도 못하고 있다 아직도 못하고 있을 거야. 아마 계속 좋다는 이야기면 여기서 맞춘 그 전문가가 계속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못 팔아먹어요 주식을. 지금도 마찬가지고 낙폭가대 악재만 나올 건데 앞으로 호재는 묵히지 않고 포스코 케미칼 퓨챔 자 여기서 히든카드에 42만이 해줬죠. 목표가 48만이라고 했잖아요. 48만 팔아야죠. 안 팔았으면 지금 30 그럼 이거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죠? 또 반전을 하겠죠. 어느 정도. 그래도 이 고점을 또 돌파하면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주식들은 전부 다 에코프로 BM은 제가 27만원 당연히 내려와야 된다 그랬고 23만원대도 찍어야 됩니다. 아직도 25만원이죠. 23만원 같네. 거의 지금부터 반전을 좀 하겠죠. 반전할 거야 아마. 이번 주는 반전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푸챔도 반전을 할 거야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이 포스코 푸챔도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에코프로 BM보다 더 많이 당연히 이 주식도 30만원 깨져서 어디까지는 내려올 걸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28만원 뭐 여기 60 현재 기준 22평선은 장기적 23만 원대인데 37, 21, 23만원대 36은 46은 47, 20 한 30만 이하는 깨지겠죠. 당연히 올랐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가는 지금까지 제가 25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1조잖아요 영업이. 1조인데 한 50조 정도 왔죠. 그러면 언제까지 주식이란 게 기본적으로 이게 보세요. 내년에 6천억 정도인데 아마 이거 안 나올 거로 보이는데 이거 예상보다 안 나올 거예요. 6천억인데요. 68이 48조입니다. 왔죠? 80배가 주가가 오면 여기 반영이든 여기 반영이든 1년 뒤에 80배가 반영되고 여기가 근데 그럼 이 실적이 실제로 요게 여기밖에 안 나올 걸 보여요. 여기 한 6천억 정도 나올 걸 보여요. 68. 그래서 25년 주가가 이미 올해 58만대 다 반영이 된 거죠. 이거 69만 원으로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반전만 있는 거예요. 이때. 그러고 나서 25년도 실적을 확인하고 27년도까지 고성장을 계속하면 안정적이 그러면 다시 69만 원을 돌파하지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 먹을 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가를 100%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35만 원이니까 한 88만 원 정도는 최종적으로 27년도 25년도까지 아니면 25년도 늦으면 27년도 전에
앞으로 4년 안에 3년 정도 안에 3, 4년 안에 88만 원 정도는 갈 걸로 보여요. 88만 원이면 얼마예요? 한 60조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35만 원에서 8배 얼마 돼요? 이거 두세 배밖에 안 나잖아요. 그죠? 수익률이. 1년에 지금 3배는 기본은 올라오는데 1년에 3배로 먹으면 100만 원 이거 돌파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극재는 1년에 내년까지 3배 안 나온다. 내년에는 이런 다 안 갑니다. 개인이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주식 전체 주식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LG화학이다. LG화학을 살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아지면 100%는 올라가겠죠. 당연히. LG화학은 여기서 내가 70만원 초반 계속 팔려고 그럽니다. 양극재이면서 경기 민감주이면서 화학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있어도 LG 엔솔이 공격적인 시설 증설을 하면서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산업이 성장이 지연되면서 가게 되면 더 큰 피해는 LG 에너지솔루션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거죠. 공장을 25년도 엄청나게 지어놨는데 배터리가 공급 가행이 지속되면 25년도 공급 가행이 배터리 반드시 될 걸로 보여요. 25년도 공급 가행은 자동차는 그만큼 못 만들어지고 있고, 왜 자동차 만드는 게 전기차 OEM 전기차 만드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GM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배터리 양산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 배터리 셀 업체 배터리 양극재가 가장 크니까 비중이 양극재 업체들은 처음에는 이제 소재니까 들어가니까 실적은 좋겠죠. 그죠? 그 이후부터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소재 중에서 비중이 낮은 회사들은 전체적인 25년도 배터리 많이 생산하니까 공급가에 생산하니까 소재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장기공. 그럼 들어가면서 소재 비중이 높으니까 전체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지니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그 이후에도 줄어들어서 영향이 크지 않은 거죠. 공급 가행에 대한 영향.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누가 포스코홀딩스를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직도 여기서도 반타작 날 수도 있어요. 그죠? 반타작은 20만 원대? 지금 리튬 주부, 니켈, 코발트, 니켈, 리튬 관련된 매출로 나오지 25년도부터 본격화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원자재를 이길 수는 없어요. 당장은 25년도 이후면 포스코는 다 이길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강풍이 불어닥쳤죠. 반등시에 파셔야 된다. 57만원 간 비중을 축소. 최소한 만약에 1억치 있으면 5천만원 비중 축소. 손해가 안 났으면 일단 비중 축소를 해놓고 반전시에 해놓고 11월 중순까지 뭐 이렇게 반전한다면 11월 이번 달에 10월에 반전할 때 비중을 축소하시라. 자, 그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3배를 먹을게. 150만 3배 못 먹습니다. 150만 가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그죠? 100조 이상 가야 되는 건 45조니까 90조, 150조 가야 되는데 철강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철강도 뭐 지금 이제 땅도 팔 일도 없는데 어디서 땅 파기 철강을 쓸 데도 없어요. 그죠? 지금 중국 부동산이 지었다가 다 말았고 우리나라도 짓다가 많은 데도 지방이 있고 벌써 부동산이 내려가고 있는데 부동산 한번 내려가면 6년 동안 안 가요. 그죠? 그러면 철강이 뭐 소비할 데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해봤자 그거 얼마 들어가겠어요. 한 나라에. 아직도 철강 매출이
철강 부분 매출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고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강산 쪽은 뭐 적자니까. 그래서 막연히 경기 양극재는 경기 민감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경기 민감주 정도라고까지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올라갈 때 경기가 좋아지면 따블은 가겠죠, 그죠? 두세 배는 먹을 수 있지만 더 큰 수익은 기대할 수 없다. 두세 배는 엄청난 수익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건 반등을 노린 게 아니라 사상 고점 돌파하는 주식을 가격만 노려야 되는 거죠. 항상 고성장주는 LG엔솔도 당연히 이 62만 9천원 당연히 돌파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 돌파할지 수익률은 크진 않죠. 자, 배터리 공급 가행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있죠. 이렇게 세일업체들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했네. 지금 제가 내일부터 1강 합니다. 지금 뭐 오리엔테이션만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텐베거 투자 비법 1강, 2강, 3강. 1000만원 있는 분들은 요거 듣고 1년 정도 늦으면 2년 안에 3배에서 5배는 기본 나실 거예요. 그럼 1000만원에 5천, 3천에 5천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시작하세요. 제가 여기 2018년도 호텔 아카데미 220만원 받고 했던 건데 10배 났습니다. 실제 제가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사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가면 10배가 났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한 종목 공개해서 어디서 팔고 어디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서 돈이 적으신 분들은 저한테 유료회원 가입해서 할 수도 없죠. 뭐 선물은 220이고 현물은 110이니까 매달 넣어야 되니까 요걸로 듣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오시면 이렇게 아카데미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내일부터 좀 우리 여기 재변 전문가 롱샷은 선물방이거든요. 선물 가입빈 220만원이에요. 뭐 할인도 없지만 2천만원만 주식 선물 할 수 있는 분들은 2천만원, 즉 1000만원 한 계좌, 1000만원 두 계좌가 있으면 오늘 이 방송 듣고 내일 바로 오시면 1000만원 가지고 1억 1년 안에 1억 버는 프로젝트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유료원들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000만원 가지고 제가 핵질을 하면서 롱숏으로 1000만원과 1억 버는 걸로 해드리고 하게 내일부터 시작하니까 선물방으로 뭐 200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하시고, 아니면 현물방에 와도 방송은 들리니까 현물방 오면 해서 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이것저것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장기 투자하고 집중 투자하는 분 있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거의 제로입니다. 지금은 제 방으로 오시면 1년 안에 현물로도 3배, 선물로 10배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10월부터는 뭐 전체는 장이 좋아지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입니다. 자,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아웃도로 하고 가겠습니다.